안녕하세요. 성상 개미TV입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잘 끝났죠.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, 일단은 돈줄 제기 나선 미국 긴축 앞당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즉, 테이퍼링을 좀 앞당긴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은 그동안,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.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야, 안 한다는 거야.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야, 안 한다는 거야.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갈팡질팡하다가 어제 제롬 파월이 저런 이제 시사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죠. 아, 하는구나. 테이퍼링도 이제 하는구나.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 산업이 1%대, 그리고 나스닥이 2.15%대, 특히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죠. S&P 500 1.63% 올랐는데, 사실 이러한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지수가 뭐 0.8%, 0.9%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슨 종목 움직이듯이 1.75%, 막 2%씩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각개별인 종목들도 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런 시장입니다. 즉 예전에 좀 작게 움직였던 이런 시장들이 아니라 좀 크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이런 시장들이 됩니다. 올라갈 때도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는 또 좀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되고,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그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, 브리타월에서 뭔가 이게 체감에 와닿을 정도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좋다거나 꼭 이렇게 되지는 않죠. 단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구나, 이 정도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회복했죠. 삼성전자가 예전에 저점이 한 6만 원대까지 이렇게 6만 9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8만 원대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잘 지켜주고 그러나가고 있죠. 음, 이 나노재 나노코박스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우리가 HLB는 항상 좀 민감하죠, 그런 부분들이. 아침에 잠깐 몇 가지 좀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나노젠이 개발한 이 나노코박스가 이제 보호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 수입증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, 사실 이런 기사들 예전부터 나왔죠. 식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기사라 당연히 뭐 이 그 징조성이 받기 위해서는 보호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수집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얼른 수집 끝내고 들어가야 또 긴급 승인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사들은 나오는 거고, 객관적인 자료와 이제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, 어제 이 대차거래 좀 보려고 해요. 대차거래는 어제 나오지 않고 오늘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꼭 다음날 살펴보는데, HLB의 대차 거래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. 2만 주 정도 나오고, 오히려 좀 상한 수량이 많아졌죠. 이제 공매도는 어제 좀 나왔는데, 어제 공매도가 5%대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항상 공매도가 줄질 않아요.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매도 5%대, 이틀 전에 12%대 나왔고, 어제는 그래도 신규 수량에 비해서 상한 수량이 좀 많아져서 이때도 180만 주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HLB가 어느 정도 밑에서 떨어질 때, 바닥일 때 애들이 아마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더 반등할 만한 이체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, 매일 살펴보고 어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. 대차 거래 상환이 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, 예전에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줄 때 지켜주고 있고, 오늘이 목요일이죠. 아직도 추세 전환을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봉에서 보면 아직도 이격을 못 모으고 있죠.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, HLB 생명과학도 대차 상황을 좀 보면, 음, 어제 좀 늘었어요. HLB 생명과학이 어제 좀 공매도가 좀 심하게 나왔잖아요. 13%대 나왔는데, 이렇게 신규 수량도 한 22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. 뭐 역대급 최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좀 리스크가 되고, 상한 수량도 제법 있어요. 근데 이제 신규 수량이 좀 이게 늘어나는 게 좀 리스크가 돼서, 이 공매도 부분이 사라지지 않죠. 아니면 주가는 어쨌거나 아직 이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좀 잘 지켜주는 편이라, 월봉에서 보면 여기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. 아직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깨지지 않고 있고, 주봉에서는 뭐 아직 추세가 우하향이고 돌려놓지는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좀 저점 찍고 옆으로 가는 게 중인데, 항상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. 좀 더 옆으로 가줘야 21선 이렇게 장악해 주는 게 중요해요. 예전에도 이렇게 쭉 떨어진 적이 있었죠. 이건 항상 있는 일이니까 주식은.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더라도 이렇게 21선 돌파 안착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반드시 쭉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급등하기 때문에
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현재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에 쳐서 우리나라 주식이 항상 그래서 어쨌든 전각 후약인 적인 성격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전각 후약이 아니라 쭉 올라가서 그냥 후반에도 장 끝나갈 때도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장중이나 또 장 끝나고도 좋은 소식과 함께 살펴드리겠지만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. 어느 위치에 있고 중요한 자리는 깨지 않았는지, 그래서 그런 자리들 이탈하지 않았을 때 조금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매일 자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이 이제 장 초반에 셀러메드가 그냥 뛰나갔죠. 셀러메드가 상한가부터 떨어졌는데 mRNA 생산 요소를 좀 조기에 개발한다고 그래요. 그 독일 아르테 현재 실사를 마치고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이렇게 원부자재 개발 및 조기 생산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그냥 상한가를 좀 뛰나갔는데 이제 뛰나갔다 붙었다 떨어졌죠. 29%, 29.97%. 셀루메드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아이진이 움직일 때 셀루메드가 꼭 같이 움직이는데 셀루메드가 어째 대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. 엄청 대바닥권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셀루메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대바닥권에 와 있는 게 많아요. 근데 그만 바이오주들도 웬만큼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돌아나갈 때도 되지 않나 싶고, 매일 살펴보는 바이오 특징주들을 잘 보면 자, 이렇게 이제 매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또 이제 중간에 좀 뛰어나갈 만 호재 있는 종목들을 보긴 하는데 물론 좀 높은 데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프리시전 바이오처럼 완전 대바닥권에 있는 친구들, 물론 이제 바닥은 누구도 찾지 못하지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돌아나갈 만한 위치들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물론 그동안 잘 올라가서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휴메딕스라든가 휴은스 글로벌처럼 원체 나중에 월봉에서 바닥바닥 이제 근 것들이 있는데 이게 셀룸에다가 그랬다는 얘기죠. 원체 대바닥권에 있다가 오늘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갔다가 좀 떨어져 있는데 끝나봐야 알겠죠. 상한가에 붙을지는. 근데 원체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이랑 상황이 나빠 보이거나 주가가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. 또 하나가 이제 베트남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나노코박스가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제 부스터샷으로 사실은 막기 위해서죠. 근데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베트남 자체에 백신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많은 데서 이제 베트남을 백신을 지원해주지만 미국에서 특히 화이자 백신을 계속 많이 지원해줬죠.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 베트남의 모더나 백신을 또 지원해줬습니다. 256만 회분을 지원해줬고 9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이 지원해줬고 의료 장비도였고 이어서 해줬고 1000만 도스 지원을 약속했는데 베트남 접종률이 1차가 70.3%래요. 2차가 60.4%.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결국 나든 나노코박스나든지 1, 2차라기보다는 거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 나와봐야겠죠. 그렇지만 HLB가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판권인데 사실은 코백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백신들이 아직 저개발 저소득 국가로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합 단백질 방법이 나눠진 나노코박스 백신이 사실은 개발이 승인이 나면 노바백스도 지금 WHO나 EMA를 기다리고 있죠. 승인이 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많은 물량들이 지금 베트남에 들어와 있어 베트남 자국민들한테 이 3차 부스터샷 외에는 사실 판매 쪽으로는 별로지만 부스터샷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꾸준히 1년에 만약에 독감처럼 맞아야 된다.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백신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자국보다는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 저개발 저소득 국가로다가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라는 객관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오늘도 이 성공 투자하시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